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오르다가 이 자리를 확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을 주구장창 팔아치우던 연기금에서 요 며칠 매수해주더니 코스피 3000 부근에서 다시 매도로 나서는 모양입니다. 이거 참 연기금들 정말 난감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와중에 게임주, NFT 관련 주식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으시겠죠. 도대체 NFT가 왜 오르는 걸까? 지금이라도 따라잡을까?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내가 사면 물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FT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고 지금이라도 잡을 만한 안전한 종목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NFT가 오르는 배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2013, 14, 15년도 테이퍼링 시기 때 미국 S&P 500 지수와 한국 코스피 지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했던 시기이고 검은색이 테이퍼링을 시작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렸었던 시기입니다.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을 거치면서 미국 주식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 보세요. 한국 주식은 오르기는커녕 제자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포의 박스피입니다. 박스권을 그리는 코스피란 말이죠. 이렇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압박을 넣어주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 중국 같은 신흥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자금 이탈 우려 때문에 증시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예를 들어 연준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어제 16일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연준회의에서 더욱 매파적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규모를 한 달에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더욱더 강세로 전환되겠죠. 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같은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고 연준에서 강경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달러가 더욱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는 곧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과거 테이퍼링 시기인 13, 14년도에 비해서 지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겠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미 6.2%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죠. 보통 원재료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이를 가공해서 수출합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 기조는 한국 경제에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한 경기 민감주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점은 제가 7월부터인가 지속적으로 멤버십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사지 말고 플랫폼, 게임, 2차전지 같은 성장주만 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외쳐드렸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틈틈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즘에 메타버스, NFT 이런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공장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원재료도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술력과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도 있겠지만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원재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거라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NFT,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난달에 메타버스 ETF 4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에서 내놓은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미래에셋에서 내놓은 타이거 FM 메타버스, KB에서 나온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NH에서 나온 하나로 FNK 메타버스 MG 이런 4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ETF가 출시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익률은 3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ETF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억 원을 첫 번째 ETF인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1억 원은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비율대로 나눠서 투자가 됩니다. 제가 코덱스K 메타버스 액티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투자 종목 정보를 클릭하니 아래 이런 식으로 펄어비스는 8.67%, 하이브는 8.42%, 카카오게임즈는 8.39% 이런 식의 투자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1억 원이 이런 식의 비율로 나눠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NFT 사업은 초창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메타버스 ETF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ETF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러한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메타버스 ETF 4가지, 이 4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뭐뭐 있는지 각각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ETF인 코덱스K 메타버스 액티브는 방금 봤고, 두 번째 ETF, 세 번째, 네 번째 ETF를 각각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타이거 FM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은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 FNK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ETF가 있고 4가지 ETF가 추종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각각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하나로 FNK 메타버스 MG는 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가장 인기가 없어서 수익률도 저조하고 개인의 투자 규모도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ETF 3가지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께 편입 비중이 높은 펄어비스 하이브,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덱스터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많이 오른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생명선인 21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21선보다 한참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쉬운 덜 부담스러운 21선 아래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종목들 7개를 정리해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이 11월 17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즉 아직 장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주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CJ ENM이 있습니다. CJ ENM은 드라마 제작사죠. 그리고 컨텐츠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인 121선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안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카카오 네이버가 있습니다. 실은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 차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빠지고 있죠.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선이 가까우면서 정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자회사를 통해서 코인을 만들 정도로 NFT 사업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형주이기 때문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급 문제, 그리고 정부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때려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힘든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텐츠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키스트입니다. 키스트는 제가 아침에 볼 때만 해도 21선 아래에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메타버스 ETF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수급이 몰리면서 21선을 돌파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키스트는 엔터사이기도 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컨텐츠 업체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 역시 21선 아래에서 대량 거래를 지속적으로 터뜨리면서 언제든지 21선을 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C랩을 보겠습니다. C랩도 오늘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돌파했네요. 제가 실은 이 종목들을 어제 다 조사를 했었는데 어제 조사를 할 때만 해도 21선 아래에 있었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딱 검색을 하니까 21선을 딱딱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S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APS 홀딩스는 OLED 증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인 AP 시스템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관련 여러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도 하고요.
APS 홀딩스는 21선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간 기관 매집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ETF에 편입되어 있는 한 21선을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ETF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소개드렸고 그 중에서 공략하기 안전한 종목 몇 가지를 간추려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타버스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ETF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들어가셔서 과연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되었고 어떤 종목이 편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꾸준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